자, 여러분 계정세법 프린트 있죠? 두 페이지 너덜너덜해졌는데 젖어서 두 페이지짜리예요. 내국 소비세법 계정세법 요약이라고 된 프린트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2023년 내세법 개정 사항 중에서 얘는 이제 2022년 12월 31일 날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개정이 확정이 됐고요. 아직 시행령 개정은 안 됐어요. 그건 시험 전후에서 시험이 약간 직전에 될 거라 시험 문제 반영은 거의 못 해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개정사항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해서 간이과세자한테 세액공제가 신설되는데 걔가 고맙게도 7월 1일부터예요.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시험과 관련되는 2023년 1차 시험과 관련된 거는 일단 수입세금 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가 됐고 이제 절차가 조금 정비가 됐고요. 근데 이제 면세 대상이 일부 추가가 됐어요. 과태료 규정이 약간 개정이 됐고 두 번째 개별 소비세는 아까 조건부 면세 중에서 승용차인데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미만 자녀 3자녀 이상인 경우에 한도가 300한도로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것 빼고는 이제 그 다음에 용어가 판매 및 반출 이제 이게 용어가 반출로 다 통일이 돼요. 판매라는 말이 거의 없어져요. 근데 얘는 뭐 그렇게 큰 저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입세금 계산서나 뭐 조건부 면세 중에서 300만 원짜리 한도 신설된 거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개정법은 그렇게 뭐 크게 시험과 관련해서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행이에요. 자, 그래서 프린트 두 페이지짜리 보시면 2023년 내국소비세법 개정세법 요약에 부가가치세법에 실내 도서 열람 원래 도서 책 자체는 면세고요. 도서 대여도 면세고 거기에 원래 도서 대여까지는 면세였는데 실내 도서 열람이 면세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내 도서 열람 면세고요. 2번 수정 수입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읽어보시면 종전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세관장 수입세금 계산서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 경정 줄 거 보세요. 결정 경정이 뭐냐면 세무조사 하거나 끊고요. 수입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줄 긋습니다. 수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일단 세무조사를 할 때 또는 세무조사를 할 거라고 수정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끊고요. 앞으로는 이제 개정이고 이게 이제 지금 시행된 거고요. 납세자가 관세를 포탈했다. 그래서 포탈 동그라미 치시고요. 고발 동그라미 치시고 통고처분 동그라미 치세요. 포탈한 거 다시 갖다 놔라. 이게 통고처분이죠. 하는 경우를 제외 동그라미. 하고는 그러니까 납세자 수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만 수정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거를 조금 확장을 시켜가지고 납세자의 귀책 사유 있든 없든지 간에 관세 포탈을 해가지고 고발이나 통고 처분이 아닌 이상은 수정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이제 규정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법 조문으로 읽을 거고요. 3번 자료 제출 의무 위반. 우리가 자료 제출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신판매업자라든가 결제대행업체가 자료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중개하는 자 부가통신사업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국내에서 판매 결제를 대행 중개하는 자가 끊으세요. 자, 줄 긋습니다.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 중개하는 자 줄 긋고요. 끝에 괄호 열고 대행 중개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괄호 닫고. 자, 국세청장 동그라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줄 그으세요. 명한다는 얘기는 명령한다는 얘기죠. 자, 명령을 위반한 자 줄 긋고요. 2천만 원 이하 동그라미 과태료 동그라미. 그러니까 2천 뭐 우리가 항상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라서 이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최고 한도가 2천만 원이다. 그래서 일단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했다.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은 모든 법에서 다 동일하게 용어가 바뀐 건데요. 이게 접대비라는 명칭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할 때 접대비 관련 매입세금 불공제한다 했었죠. 근데 접대비라는 명칭이 아니 내용은 다 똑같은데요. 얘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 국세청 직원들 이게 세무사 수업하면서 막 욕했거든요. 욕은 하지 말아야지 여기서는. 뭔데 이게 쓸데기 없는 짓을 하냐고. 그래서 아니 기업 업무 추진비가 뭐 되게 뭐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접대비 거래처에 선물 사준 걸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아, 이게 머리에 무슨 생각들이 있으신 건지. 아, 접대비 그냥 원래 쓰던 거 몇십 년간 쓰던 걸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름만 바꿨어요. 그래서 규정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험에 기업 업무 추진비가 나오면 이거 뭐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세무사 1차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이걸 안 알려주고요. 여기다 공란을 해놓고 이게 뭐게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업무용, 승용차요, 복리후생, 비용, 세금 과공가요, 별게 다 나오고 절대로 접대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딱 열어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어디 이랬었는데 이걸 가리고 보면 얘가 꼭 무슨 그냥 아니 물론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데 느낌상 이게 뭐지 싶잖아요. 접대비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학생이. 그래서 너의 상상을 초월하는 국회의원들의 창의력이야 막 이러고 말았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가 나오면 뭐지 새로운 거야 하지 마시고 이제 교재는 그래서 책이 사실 우리 책 자체가 다 접대비라고 돼 있잖아요. 접대비를 일괄 바꾸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책 개정하면서 진짜로 이건 일괄 바꾸기로 기업 업무 추진비로 싹 다 바꿔야 돼요. 모든 법에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를 말하는구나. 그리고 관련 규정은 동일하구나 하시면 돼요. 하시고 자 참고 박스 볼까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이제 수입세금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규정인데요. 여기는 여러 번 읽기 적어놓으세요. 여기에 수입세금 계산서 관련 파트는 여러 번 읽으시고요. 약간 이제 앞뒤 페이지로 이렇게 한 페이지로 해드려야 되나? 그냥 이걸 앞뒤로 해가지고 그냥 책에다가 접어서 껴놓고 자꾸 읽으세요. 얘를 그냥 개별소비세법 빈출주제 요약이랑 묶어가지고 같이 보셔도 좋아요. 자꾸 읽으세요. 1항입니다. 35조 1항. 세관장은 끊고요.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끊으시고요.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끊으시고요. 자 밑에 줄 긋습니다.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 줄 긋고 포함 동그라미 별표. 이거 제외라고 하면 안 되죠. 납부 유예 뭔지 아시죠? N은 끊고요. 자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줄 긋습니다. 수입세금 계산서 줄 긋고요. 누구에게 발급한다?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줄을 그으세요. 이건 원래 있던 거. 근데 이 2항 동그라미 2번 제 2항입니다. 세관장은 끊고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끊고요. 밑에 가운데 수정 수입세금 계산서 줄 긋고요. 발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발급하여야 한다. 1호 뭐예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결정 경정하기 전 줄 긋고요. 수입하는 자가 줄 긋고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 3호가 뭐냐면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3호 수입하는 자가 위에서 세 번째 줄 세관 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결정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줄 긋고요. 밑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 그게 아닌 경우에 수정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세관장이 과세표준매세액의 결정 경정을 하려고 했더니만, 그러니까 결정 경정 아직 세무조사 하기 직전인데 수입하는 자가 수정 신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3호는 뭐냐면 수입하는 자가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한 거니까 1호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몰랐던 어쨌든 간에 결정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수정 신고를 했으면 수정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셔야 되고요. 2번 결정 경정하는 경우 줄 그으세요. 세관장이 결정 경정하는 경우 A는 수정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다만 수입하는 자가 해당 자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주겠습니다.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체크. 자, 과목에 관세법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줄에 통고 처분 줄 그으세요. 나목의 두 번째 줄에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체크. 다목에 수입자가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하면서 가나다를 가목, 나목, 다목이라고 읽어요. 자,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자, 중대한 잘못 체크. 됐죠? 자, 3호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세액이 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결정 경정 전에 관세법에 따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단 수정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이거고요. 다만 2호 과목이 뭐예요? 2호 과목 포탈 아까 그 뭐 우리 중대한 잘못이나 이런 거 아닌 경우 적어 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것부터 적을까? 자, 일단 세관장이 결정 경정하기 전에 지금 1호 결정 경정하기 전에 수입자가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할 계획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어쨌건 세무조사가 아직 안 나온 상태. 결정 경정하기 전에가 무슨 뜻? 세무조사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아예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상태에서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수입자가 수정 신고를 한 거예요. 수정 신고는 세금을 더 내겠다는 신고. 그러면 이제 수정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유고요. 그러면 문장으로 시험 문제는 문장으로 나오잖아요. 리스트로 안 나오고. 그래서 세관장이 결정 경정하기 전에 수입자가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수정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문장을 자꾸 만들어서 읽어버릇 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결정 경정하는 경우죠. 세무조사를 실제로 한 거예요. 세관장이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도 수정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잖아요. 단 과목이 뭐예요? 통고 처분을 받거나 관세법에 따른 위반, 고발 두 개 다 쓸게요. 통고 처분을 받거나 경우와 나목이 뭐예요? 부당한 방법.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관세 과소신고. 또 다목에 중대한 잘못.
너무 긴가? 아, 다시 쓰기 싫은데. 아이, 다시 쓸게요.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도 수정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하여야 한다. 줄여 쓰자. 단 관세법에 따른 이거 자꾸 막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이러면 안 되니까 관세법에 따른 고발 통고 처분 부정이라고 적혀 있지? 부정한 과소신고. 부당한 과소신고. 중대한 오류. 중요한 오류. 안 쓰는 말. 중대한 잘못. 시 있으면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왜 이렇게 적었냐면 3호로 가시면 2페이지에 있어 세 번째 줄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결정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자, 얘는 1번은 그냥 성실한 상태예요. 근데 2번은 뭐냐면 결정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얘는 사실 세무조사에 대한 검토조차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찌됐건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면 수입하는 자가 결정 경정될 것을 이게 아닌 경우, 그러니까 3호를 제외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세무조사 나올 줄 알고 수정신고한 게 아니고 1번은 자진납세한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네. 단순 실수인 거예요. 근데 얘는 결정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몰랐으면 수정 안 했을 거를 세무조사 나올 거라니까 수정했구나. 꼴보기 싫어. 이거예요. 너가 성실한 애는 아니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런데 3호에 세 번째 줄에 해당자와의 수익과 관련하여 2호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무슨 얘기죠? 2호하고 3호에는 이렇게 예외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호도 걸리고 얘도 똑같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세무조사 나올 걸 몰랐을 때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호하고 3호를 따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자, 만약에 고발 통고 처분이나 부당하거나 중대한 잘못이라는 말만 없으면 세무조사가 나와서도 수입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고 심지어 수입자가 세무조사 나올 걸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수정세금 계산서는 발급하시는 거예요. 1번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쵸? 이렇게 약간 문장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해줘가지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 말 문제 내기가 좋고 3항 세관장은 2항 2호 또는 3호의 결정 경정 2항 2호 3호가 뭐예요? 이게 2호고 이게 3호잖아요. 지금 박스 친 거. 즉 고발이나 통고 처분 있으면 안 된다. 그거 얘기하는 불성실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3호의 결정 경정 수정 신고에 따라 수정 수익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 끊고요.
수입하는 자가 2항 2호 항목, 즉 고발 통고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끊고요. 자, 줄긋습니다. 이미 발급한 수정 수입세금 계산서를 수정 전으로 되돌리는 줄긋고요. 끝에 수정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결정 경정했을 때 발급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관세법상 고발 통고 처분이 생기면 얘를 원상복구를 시켜버려요. 수정 전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이게 보세요. 수입하는 자는 수정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이걸로 세금 혜택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돌려줄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조사하면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줬는데 나중에 고발 통고 처분이 그 건이 고발 통고 처분이 됐다 그러면 수정세금 계산서를 취소해버린다 이 뜻이에요. 했죠? 하시고 4번 세관장은 2항 2호 감옥이 뭐냐면 좀 전에 그거 2항 2호 감옥이 고발 통고 처분. 에 해당할 고발 통고 처분이라고 적으세요. 해당하여 같은 항 2호 3호에 따라 수정 수입세금 계산서를 괄호 열고 발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괄호 닫고 끝에 괄호 열고 다시 발급한 괄호 닫고 그러니까 취소하는 거. 예, 수입하는 자가 끊고요.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 판결의 동그라미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하시고요. 경우에는 끊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발급해 주세요. 그래서 밑에 줄 끝에 수정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 5항 수입하는 자는 2항 사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의 수정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끊으시고요. 자, 밑에 그러니까 원래 발급해야 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발급 안 해주면 그러니까 발급 예외 사유가 아니고 발급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면 밑에 자 세관장에게 수정 수입세금 계산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줄 그으세요. 그리고 2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라 자 괄호 열고 수정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괄호 닫고 세관장 동그라미 치시고요. 밑에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줄그세요. 세관장이 매출자로 들어가거든요. 어디다가 괄호 열고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괄호 닫고. 됐죠? 이것도 시험에 이런 거 잘 내잖아요. 시험 실제 이런 거 지문에 내거든요. 합계표를 어디다 제출한다? 세관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줘야 한다. 되셨죠? 여기 있는 지문들은 문제 하나로 세트로 딱 만들기 너무 좋아요. 지문 5개 나오고도 남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 박스를 통째로 자꾸 읽어보세요. 자, 개별소비세법 프린트는요. 밑에 1번 다자녀 가구 이게 10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끊으시고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밑에 승용자동차 동그라미 300만 원 한도로 면제 하셨고요. 300만 원 동그라미 별표. 자, 2번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 신고할 때 부과하고 있음에도 개별소비세를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옛날에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과세하던 일부가 있어서 그거가 잔재가 남아있는 걸 판매라는 말을 다 삭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또는 반출을 반출로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판매 의제가 반출 의제로 바뀌었어요. 용어가 바뀐 거예요. 되셨죠? 자, 시행령에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 원래 탄력세율을 이제 그 기본세율의 더하기 빼기 30% 석유류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해서 시행령 규정을 줄 수 있는데 지금 현행 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연장했어요. 사실 개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장됐다라고 적어는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탄력세율이 시행령에 있는 세율이 안 바뀌었다예요. 안 바뀌었다. 그러니까 혹시 그 법을 찾으실 줄 아는 분들은 법제처 들어갔더니 개정 있는 것 같아 이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내용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연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석유가스 중 자 부탄에 대한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03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그러니까 연장이 된 거니까 종전 거 그대로 갖고 가고요. 밑에 이제 천연가스하고 유연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하고요. 하려면 나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려면 똑같이 6월 말을 하든가 1년을 해주든가 어떤 건 4월 말 어떤 건 6월 말 뭐 내가 너무 무식한 건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납세자들 헷갈리라고. 저는 납세자들이 헷갈리는 게 싫거든요. 나도 헷갈리고. 자,
이걸 어떻게 외우면서 하냐고. 근데 아무튼 그렇고 소비자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결성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을 5%에서 지금 현행 3.5%로 인하하는 조치가 이게 탄력세율이 지금 3.5%로 인하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30% 5%에 30% 1.5% 인하돼 있잖아. 맞잖아요. 예, 그래서 얘를 6월 말일까지 연장했어요. 차 뽑으실 거예요? 차 뽑을 거야? 6월 말일까지 뽑아. 그러면 개별 소비세가 좀 인하된 상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에 기본 세율은 변함이 없고요. 탄력세율이 시행령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정으로 보기 싫으시면 X 치셔도 돼요. 사실상의 내용 개정은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정 수입세금 계산서가 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프린트를 자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주세는 사실 개별 소비세보다 설명할 게 더 없어요. 예,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위주로 진짜로 빠르게 문제만 풀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7시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